3년 정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경우는 3억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억 정도 세금이 나와가지고 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살이 한 7kg가 빠지셨어요. 3억이라는 세금 낸다 그러면요, 자기 집 팔아야 돼요. 시절 증여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현준입니다. 현재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찰떡 세무사라는 유튜버 채널을 살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무사도 분야가 좀 다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님께서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양도, 증여, 상속 이런 재산 관련된 세금을 주로 다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시대가 바뀌면서 엔잡러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엔잡러 분들에 대한 세금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특화가 돼서 다양한 좀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네, 오늘은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사무실 가서 업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주일에 수요일만 하고 있고 10시부터 저희 한 5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특강은 가끔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건 지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세무 분야 중에 특별히 엔잡러들 세무에 좀 집중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요즘 이제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저도 이제 세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겸임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타 평가위원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런 분들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을 쭉 해드리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이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저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뵙게 된 이유가 저희가 5월이 되면은 종소세가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부업을 해본 적도 있고 알아보고도 있는데 사업자 신고가 필수인지부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터제이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유튜브 쇼츠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부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세금 측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애드센스 수익도 있고 다양한 소득들이 있는데, 이런 소득들마다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 금액이 어떤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잡러들은 세금 신고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보통 엔잡러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우리가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죠. 그건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부업으로 생기는 이 사업소득 5월 달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별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부업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꼭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지 절세를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매출 누락이 된다라면은 가산세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나요?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스마트 스토어나 임대업처럼 물적 시설이 있다라면은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단 단발성으로 기타 소득같이 발생을 한다면은 사업자를 안 내셔도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신다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어느 정도 수입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세무사님들마다 조금씩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월 한 300만 원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법적으로만 보면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좀 불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뭐 월 한 3,40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취미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업으로 번 소득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업으로 본 소득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부가가치세를 염두를 해야 되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낼 수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과세사업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세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런 분들이 있죠. 종합소득세란 정확히 무엇이며 엔잡러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면요, 종합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총 8가지가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합산을 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뭐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수입에서 3.3%를 떼고 받는 경우가 많던데 이 3.3%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3.3%는 원천징수를 하는 율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득이 벌리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3%를 떼고 우리가 받는 소득들이 있는데 이게 인적 요경을 제공을 하고 우리가 받게 된다면 3.3%를 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인적 요경을 제공을 하고 돈을 받을 때는 3.3%를 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업 소득이 커져서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용을 최대한 챙겨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부업 소득이라고 하면은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아끼려면은 부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적격 증빙 또는 뭐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둬야지만 우리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단순경비율 적용, 뭐 사업자 등록을 뭐 전환을 한다거나 법인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님과 좀 상담을 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개인이랑 법인 사업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좀 매출이 늘어나시면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세무사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 기준은 저는 성실 사업자가 되기 전에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라고 뭐 이제 업종에 따라서 뭐 5억, 7억 5천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5억 또는 7억 5천입니다. 저희 업종은. 그래서 그 정도 매출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때는 법인 전환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이제 뭐 6%부터 45%까지 세율이 올라가고 법인은 9%부터 최대 24%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세율만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법인이 당연히 24%니까 적죠. 근데 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니까 훨씬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실제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면은 바로 제 통장에 찍히고 그게 제 겁니다. 근데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돈을 또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 한번 발생하고 소득세 한번 또 발생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한 번만 세금이 거치는데 법인 사업자는 세금이 2번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부분만 가지고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리진 않고, 만약에 좀 더 어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상속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장기적으로 뭐 이제 대출을 뭐 크게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등 이런 다양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법인이 더 좋은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방향도 있고 안 좋은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간단합니다. 개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님들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법인은요 복잡합니다. 이거 절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는 거는 되게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점차 키우고 싶어, 이러면은 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내가 한순간 빵 해가지고 돈 벌고 딱 끝낼래 라고 하면은 저는 법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금 신고 위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엔잡러들이 효율적으로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엔잡러 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증빙 자료들을 잘 챙기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증빙 자료를 그때는 받잖아요. 어떻게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거 그냥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드 쓰시면 되고, 또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거 잘 정리해 두셔가지고 모아두셔도 되고, 이런 것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세금이 착착착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혹시 들으셨던 것 중에 부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흔히들 비용 처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까 그 증빙하신다는 자료 그런 것 중에 혹시 이런 것까지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품목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디아클에서 이제 쇼츠 투 벤츠 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비용 처리 되냐고.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수익을 창출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비도 당연히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부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이건 진짜 많이들 착각하시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매출 부분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적은데 뭐 날라오겠어? 아니면은 뭐 애드센스 수익 이거 해외에서 막 이렇게 막 발생하는 건데 국세청이 알겠어? 라고 해서 실제 많이 누락을 하면서 신고를 하십니다. 근데 국세청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과세 해명 자료. 왜 매출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신고 안 했어? 라고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좀 신경을 써두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금 관련 질문 탑3 혹시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N자, 부업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튜버 수익 신고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가 개인이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어렵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럴 때에는 좀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처음에는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적용이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감면 되느냐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막 100% 감면, 아니면은 뭐 까딱 잘못하면은 받을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다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주의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럼 그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세법 변화나 혹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좀 줬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게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TF팀도 만들어가지고 혹시 뭐 불법적으로 이걸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단은 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건도 좀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서울에 사는데 기타 그냥 용인 쪽에만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런 감면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지금 집중적 타겟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이 세액 감면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조건이나 요건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뭐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창업 후 5년 동안 뭐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종도 중요하고요, 창업이라는 요건도 중요하고요, 뭐 위치도 중요하고요. 이런 요건들이 정말 까다롭지만 그거를 갖춰진다라면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컨설팅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이 세액 감면을 받으시고 또 100% 감면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혼자 세무를 처리하기 버거운 순간도 올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소득 규모나 상황이면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는 좀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희한테 뭐 이제 업무를 맡기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월 소득 한 5, 6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세무사님들과 같이 좀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게 수수료보다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본업만,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미리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회계나 세무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업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님께서 부업러들을 위해서 절세 관련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의하신 이후에 실제 있었던 흥미로운 변화나 피드백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엔잡러 분들을 상대로 제 스스로 무료 강의도 한번 열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가 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일단은 청년창업 세액 감면을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세금을 확 아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 또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나서 너무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커피 쿠폰도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거를 할 때 좀 기분 좋죠. 어쩔 수 없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연락이 올해요? 왔어요. 네. 올해 1월 1일에 연락이 왔는데 원래 사실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연락을. 근데 받았습니다.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좀 딱한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해명 자료가 날라왔는데 정확히 2억 6,300 정도의 세금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주말 이제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무사님들 찾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미팅을 잡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미팅을 잡고 바로 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님들께 어떠한 사정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라는 거를 증빙 자료와 법 조문, 예규 판례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가서 한 이만큼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이밀면서 이거는 과세를 하기 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조사관님께서도 그 사정을 다 이해를 하시고 예규 판례를 보니까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 3, 4일 만에 좀 해결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2억 3천 정도의 세금을 낼 뻔 했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안 내시게 됐고, 그분은 지금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네. 막 술도 마시면서 막 그때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등을 몰라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디아컬 회원분 중에 이번 3월에 경정 청구라고 하거든요.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걸 경정 청구를 통해서 1,200만 원 제가 돌려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액 감면을 적용을 안 됐거나 비용이 좀 덜 들어갔거나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신고가 들어간지 보고 경정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은 쏠쏠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어마어마한 불이익들이 있죠. 일단은 가산세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20% 또는 10%의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혹시라도 부당하게 안 했다라고 하면 40%까지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납부를 안 했잖아요. 하루에 10,000분의 2.2씩 가산세가 계속 붙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을 했다. 혹시라도 매출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 좀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더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은행 실수 사례가 있으시면 그때 세무사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것도 또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상속으로 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세무사님들 상담을 받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가 안 된다, 비과세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비과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3년 정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경우는 3억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억 정도 세금이 나와가지고 네. 이분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길게 갔었는데 네. 그 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살이 한 7kg가 빠지셨어요. 3억이라는 세금 낸다 그러면요, 자기 집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분 어디 갑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분은. 아,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은 비과세가 되는 규정도 있고 또 상속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는 규정 막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저희가 또 소명을 하고, 이 경우는 조세 불복까지 저희가 이제 조세 불복이라고 저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좀 이제 다투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금을 이제 0원으로 만들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아깝죠? 왜냐면 그분이 그때 좀 세무사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네. 세금 신고를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들을 돕고 계시는지, 혹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무사는 돈을 아껴주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 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돈을 버는 방법도 알려주는 세무사가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만 무서워요. 어렵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세금이라는 게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세무사 이현준과 함께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강의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제가 쏙쏙 빼서 지금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비용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쇼츠를 만들거나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소득 대비 비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비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요. 또 이것만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 공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저의 무료 특강을 들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 할인을 또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5월 14일에 강의를 하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가성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세무사님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